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각자의 모니터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서윤 주임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지금 자신의 창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사실은 노숙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곳, GFC 타워 57층. 윤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최고급 흑단목으로 제작된 책상,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가죽의자, 그리고 벽면을 채운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광활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외로움의 침묵뿐이었다.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곳, GFC 타워 57층. 윤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니어처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최고급 흑단목으로 제작된 책상,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가죽의자, 그리고 벽면을 채운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광활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외로움의 침묵뿐이었다. 윤 회장은 습관처럼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풋풋한 청년 시절의 자신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가문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불호령과도 같은 반대 앞에 그는 결국 사랑을 포기해야만 했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을 손에 쥔 지금도 그날의 선택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심장 한구석을 아릿하게 찔러왔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 깊은 회한과 상실감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보수적이며 가문과 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똑똑똑똑똑돌이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윤도현이 들어섰다. 도현은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와 외모, 사업적 수완까지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단 하나, 사랑에 대한 가치관만큼은 세대 차이만큼이나 멀었다. 안거라. 윤 회장은 무심하게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그에게 과거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자 아들에게만큼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기록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은 결심한 듯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윤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윤 회장의 날카로운 눈썹이 꿈틀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이서윤, 대한은행 강남 지점에 있다는 그 아이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차가운 거절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네, 아버지께서도 한 번만 만나보시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 윤 회장이 실소를 터뜨렸다. 도연아, 결혼이란 건 말이다. 단순히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소위 격이 맞는 사람과 해야 평생을 탈없이 함께할 수 있는 거다. 그래야 서로의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야.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아이는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라더구나. 뿌리도 배경도 없는 아이야. 우리 윤 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 신분제 사회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왜 그런 낡은 잣대로 재단하세요? 서윤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그녀의 배경이 아니라 이서윤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사랑, 윤 회장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 덧없는 감정 하나 믿고 인생을 걸겠다. 나도 내 나이 때는 사랑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가장 먼저 부서지는 게 바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다. 나는 네가 나와 같은 후회와 고통을 반복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지키지 못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사랑을 지킬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윤 회장의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결혼은 허락 못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설전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도연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아는 채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홀로 남겨진 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자신을 지탱해 온 신념을 꺾을 수도 없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그의 눈을 가리고 가문이라는 편견의 갑옷을 더욱 단단히 여미게 만들었다. 대체 어떤 아이길래 내 아들이 저토록 완고한 것일까? 그날 밤 윤 회장은 최고급 와인을 몇 잔이나 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다. 뒷조사를 통해 얻는 서류상의 정보는 그저 죽은 글자에 불과했다.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내면은 꾸며진 자리나 서류 위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 가장 불편하고 곤란한 순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대담하고도 기이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아들이 인생을 걸겠다 말하는 그 여자가 과연 자신의 과거와 같은 비극을 이겨낼 만큼 진정으로 가치 있고 강한 사람인지를. 며칠 후 윤 회장은 그의 충직한 김 비서에게 기이한 지시를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구해오라는 것이었다. 김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토를 달지 않고 동묘 구제시장에서 누군가의 채취가 희미하게 밴 낡은 점퍼와 색바랜 면바지,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를 구해왔다. 수십 년간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맞춤 정장만을 고집해온 그에게 그 옷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피부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말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와 권력을 움켜쥔 제국그룹의 총수 윤태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으로는 실소가 터져 나왔지만 아들을 위한 마지막 확인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향한 곳은 이서윤이 근무하는 대한은행 강남중앙지점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번호표 발행기 소리, 고객을 호출하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직원들과 저마다의 희로애락을 안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의 고요한 집무실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생동감 넘치지만 어딘지 모르게 혼란스러운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 그 누구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많은 고객 중 한 명, 아니 어쩌면 기피하고 싶은 불청객일 뿐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은행 내부를 관찰했다. 직원들은 대부분 기계적인 친절함으로 고객을 응대했다. 그들의 미소와 말투에는 정해진 서비스 매뉴얼 이상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그의 눈에 유독 한 직원이 들어왔다. 창구 너머에서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며 노년의 고객을 맞는 젊은 여성. 바로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밀려드는 업무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미소와
다정한 눈 맞춤을 건네고 있었다. 띵동. 드디어 그의 번호가 전광판에 떴다. 그는 일부러 더 어수룩하고 주눅든 표정을 지으며 서윤의 창구로 느릿느릿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예상대로 맑고 상냥했다. 저기,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다 저 요상한 기계로 하라고 해서 나는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윤 회장은 노인 특유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내며 말끝을 흐렸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주제는 인내심과 진심 어린 친절. 바쁜 업무 시간, 아무런 실익도 없고 오히려 귀찮기만 한 늙은 고객에게 그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인하고 싶었다. 다른 직원이라면 열의 아홉은 어르신, 저쪽 자동화 기기에서 하시면 금방 됩니다라며 손가락으로 기계를 가리키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구 밖으로 나왔다. 그러셨구나. 요즘 기계들이 어르신들 쓰시기엔 너무 복잡하게 나왔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윤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키오스크 앞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마치 그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자, 먼저 여기 통장 넣는 곳이라고 쓰인 곳에 통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 화면에 통장 정리라고 쓰인 큰 글씨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윤 회장은 시험을 위해 일부러 엉뚱한 버튼을 누르거나 잘 못 알아듣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고객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 창구의 동료 직원이 이 주임, 그냥 빨리 처리해 드리고 보내. 라고 눈치를 줬지만 서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윤 회장이 민망해할까봐 더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렵고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스마트폰 샀을 때 엄청 헤맸는걸요. 그녀는 통장 정리가 끝난 후에도 그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윤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틈틈이 직접 만든 작은 코팅 카드였다. 키오스크 사용법이 어르신들도 알아보기 쉽도록 커다란 글씨와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거 제가 시간 날 때 만든 건데요. 다음에 오실 때 이거 보고 하시면 오늘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제가 은행 앱 설정도 더 보기 편하게 바꿔드릴까요? 글씨 크기도 최대한 키워드리고요. 윤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정해진 업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친절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매뉴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의심과 편견의 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윤 회장은 두 번째 시험을 위해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 시험의 주제는 정직함과 책임감이었다. 그는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일부러 복잡하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찾고 마지막에 돈이 빈다며 소란을 피워 그녀의 대처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는 계획대로 서윤의 창구에서 몇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돈을 세는 척 하더니 갑자기 얼굴을 굳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 아가씨. 돈이 비잖아. 5만 원이 모자란다고. 서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네, 그럴 리가요, 어르신. 제가 기계랑 제 눈으로 3번이나 확인했는데요. 아니, 내가 지금 두 눈으로 세어보니 분명히 비어. 요즘 젊은 것들은 꼼꼼하지가 못해서 원. 늙은이라고 사람 무시하는 게야? 윤 회장은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언성을 높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의 창구로 집중되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어르신,
잠시만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CCTV랑 저희 창구 시제 확인해서. 하지만 윤 회장은 막무가내로 소리쳤다. CCTV는 무슨 놈의 CCTV. 지금 당장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도둑년 아니야 이거. 상황이 험악해지자 고객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던 박 지점장이 달려왔다. 그는 자초지종을 대충 듣더니 진상 규명보다는 상황 수습에 급급한 태도로 서윤을 쏘아붙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윤 회장에게 굽실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신입 직원이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CCTV를 확인했지만 윤 회장이 돈을 받는 순간 교묘하게 손으로 가리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란은 커지고 박 지점장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눈치를 줬다. 자신의 실수가 아님을 확신했지만 서윤은 더 이상 소란을 피워 다른 선량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바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망설임 없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윤 회장에게 공손히 건넸다. 박 지점장은 그제야 만족한 듯 거들먹거렸고 윤 회장은 말없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 불편하고 복잡했다. 그녀의 정직함을 시험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그녀의 고결한 책임감만을 확인하게 된 셈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서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말했다. 어르신, 요즘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많대요. 그런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고 바로 끊으셔야 해요. 그녀는 이번에도 직접 만든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카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꼭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전화 받으시면 절대 돈부터 보내지 마시고 꼭 저한테나 경찰에 먼저 연락하셔야 해요. 아셨죠?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지만 그녀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었다. 그의 마음속 의심의 벽은 이제 와르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인간의 진정한 신념은 거대한 이익과 지켜야 할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은행은 월말이라 그런지 유난히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윤 회장은 평소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은행에 들어서서 서윤의 창구로 향했다. 그가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달라며 서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은행의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과 함께 한눈에 봐도 엄청난 부호의 기운을 풍기는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강남 일대의 신흥 재벌이자 대한은행의 VVIP 고객인 DK그룹의 최 회장이었다. 박 지점장은 그를 발견하자마자 하던 일을 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아이고, 최 회장님, 이 귀한 곳에 어인일로 행차하셨습니까? 박 지점장, 오랜만이군. 오늘 우리 회사 신규 사업 계약금 3천억 원을 예치하려고 왔네. 최 회장의 나지막한 말 한마디에 은행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다. 3천억, 일개 지점의 1년치 실적을 단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박 지점장은 최 회장을 VIP실로 안내하려다 문득 창구에 앉아 남루한 노인을 응대하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즉시 서윤에게 달려와 다른 고객들이 들을까 조심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이 주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어르신은 나중에 하고 당장 VIP실로 가서 최 회장님부터 모실 준비해. 서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점장님, 지금 이 고객님 업무 마무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서류 작성 거의 다 끝나갑니다. 뭐, 지금 저 영감탱이 하나 때문에 3천억짜리 VVIP 고객을 기다리게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회사 잘리고 싶어. 당장 비켜. 박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차 격해졌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한쪽은 지점의 운명, 아니 자신의 승진이 걸린 거액의 VIP 고객. 다른 한쪽은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그저 평범하고 초라한 노인 고객. 선택은 누구에게나 명백해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지점장의 말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도 현명한 처사였다. 하지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박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박 지점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이 어르신도 우리 대한은행의 소중한 고객님이십니다. 먼저 오셔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보고 계셨으니 이분의 업무를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은행의 원칙이자 저의 원칙입니다. VIP 고객님이라고 해서 다른 고객의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1원을 맡기시는 고객님이나 3천억을 맡기시는 고객님이나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평등합니다. 그 순간 소란스럽던 은행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서윤의 말은 결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인사 고과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려는 한 직업인의 숭고한 원칙의 목소리였다. 박 지점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고 최 회장 역시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서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청년 시절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가장 완벽한 답을 얻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착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다. 거대한 돈과 권력의 압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에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과 함께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서윤 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그날 서윤은 박 지점장에게 불려가 온갖 폭언과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다행히 최 회장이 그녀의 강단 있는 태도를 오히려 높이 사서 일이 더 커지지는 않았지만 박 지점장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자신의 비열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최 회장의 3천억 계약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박 지점장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실이 본사에 알려지면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교묘하게 떠넘겼다. 이서윤 주임이 최종 확인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3천억 계약 전체에 큰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신입도 아니고 경력 몇 년 차 직원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니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군. 박 지점장은 아침 조회 시간에 전 직원 앞에서 서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며 맹비난했다. 서윤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 서류는 자신이 결제 라인에 있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한순간에 무능하고 부주의한 직원이 되어버렸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다. 어제까지 살갑게 굴던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는커녕 슬금슬금 피했다. 거대한 권력과 추악한 거짓말 앞에서 한 개인의 진실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은행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을 압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다. 가장 앞장서서 들어오는 중년 남성의 모습에 은행 안의 모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에서 제작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걷는 남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루한 행색으로 은행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그 노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흘러넘쳤다. 바로 제국그룹의 윤태준 회장이었다. 박 지점장은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인 윤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회장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친히 방문하셨습니까? 윤 회장은 그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고 곧장 굳어있는 서윤의 자리로 걸어갔다. 어제의 충격으로 인해 안색이 파리해져 있던 서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윤 회장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며칠간 자신을 찾아왔던 그 어르신과 눈앞의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회장은 충격에 빠진 서윤을 잠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박 지점장을 돌아보았다. 박 지점장, 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자네는 어제 이서윤 주임에게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더군. 박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네? 회장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DK그룹 최애 회장 계약건, 최종 서류를 빠뜨린 건 자네 자신 아닌가?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네. 자네가 어젯밤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까지도.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네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줄 정보가 있네. 이 대한은행에 예치된 내 개인 자금과 우리 제국그룹의 모든 계열사 자금을 합하면 총 7조 5천억 원이야. 7조 5천억. 그 금액이 언급되는 순간 박 지점장은 다리가 풀리는 듯 휘청거렸다. 지점의 존폐를 넘어 은행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나는 내 피와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을 고객을 돈으로 차별하고 자신의 실수를 힘없는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자에게 단 1원도 맡기고 싶지 않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서윤 주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자네의 추악한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란 말이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나는 오늘부로 대한은행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자네를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겠네. 박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벌벌 떨며 서윤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이 주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의 비굴한 절규와 사과가 텅 빈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윤을 외면했던 동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도연의 손을 꼭 잡고 약속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로 들어섰을 때 서윤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윤 회장을 발견했다. 이제는 허름한 노인의 모습도 냉정한 그룹 총수의 모습도 아닌 그저 아들의 연인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서윤이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나 위험은 없었다. 대신 깊은 회한과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예상치 못한 직접적인 사과에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낡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감히 너라는 귀한 사람의 가치를 내 멋대로 시험하려 했다. 사람을 배경과 조건이라는 어리석은 잣대로 판단하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질렀어. 이 늙은이의 무례를 부디 용서해다오. 윤 회장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이 왜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아픈 첫사랑 이야기와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서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의 굳어있던 마음을 어떻게 녹이고 흔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녀의 인내심과 따뜻함, 정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돈과 권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그 고결한 용기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너는 내 아들이 사랑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람이다. 아니, 오히려 내 아들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부디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 가문의 소중한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니? 윤 회장은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수십 년간 다잡매던 과거의 상처와 편견의 벽이 비로소 봄눈 녹듯 허물어져 내렸다. 서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진심이 진심으로 가닿는 순간에 느끼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도연의 손을 마주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따뜻한 진심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 보였던 편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었다. 이서윤 씨의 진심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